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김탁영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번 ACL에 출판된 랩섬이라는 논문입니다. 이 논문은 다이얼로그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. 먼저 다이얼로그 서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가볍게 오버뷰를 보고 넘어가시자면 이 태스크는 여러 개의 턴으로 구성된 대화가 있을 때 그 대화의 핵심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그것을 간결하게 요약하는 태스크입니다. 이게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. 좀 법정에서 이 콜 디베이트를 요약할 때도 사용이 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콜센터 같은 곳에서 고객과 그 다음에 직원의 대화를 좀 간결하게 요약을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여러 명의 2명 이상의 그 화자가 참여한 비즈니스 미팅을 요약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요약된 그 문장은 좀 사용자로 하여금 좀 더 빠르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하고, 그 다음에 다이알로그 그 대화 내에서 핵심적인 콘텐츠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그런데 이제 많은 논문들에 따르면 이 다이얼로그 서머라이제이션이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서 요약, 도큐멘트 서머라이제이션보다 훨씬 더 어려운 태스크라고 설명을 합니다.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서는 각 다이얼로그를 구성하고 있는 어터런스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도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의 특성상 2명 이상의 화자가 인터랙티브하게 좀 소통을 하는 그런 특성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. 그래서 다이얼로그 서머라이제이션의 이제 previous approach를 몇 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2014년에 발표된 이 논문은 그 서머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템플릿 베이스 기반의 방법론을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, 이 윗부분 초록색 부분에서 우리가 미리 좀 템플릿의 형태를 구체화를 시켜 놓은 다음에 이 트랜스크립트가 주어졌을 때 몇 가지 좀 처리를 거친 후 이 에센스를 템플릿에 적용을 해서 최종 서머리를 구성하는 식으로 요약을 수행합니다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런 템플릿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활용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입력 구조가 predefined 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템플릿이 도메인에 좀 스페시픽하다라는 단점도 있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이얼로그 서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서머리 태스크뿐만 아니라 몇 가지 구할 수 있는 억실러리 인포메이션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했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방법론은 그 서머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함께 구성되어 있는 이 다이얼로그 액트를 함께 활용을 합니다.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이 서머라이제이션과 다이얼로그 액트를 분류하는 이 태스크는 독립적으로 사용됐었는데, 본 방법론에서는 이 둘을 함께 활용을 해서 더 나은 서머리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림에서도 보시면 기존 서머리 디코더에 다이얼로그 액트를 예측하는 모듈을 함께 사용을 합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 다이얼로그를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이 도큐먼트 형태로 컨버팅을 하여서 요약을 수행하는 어프로치도 등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한데요. 기존에 그 다이얼로그가 있으면 이 각 문장, 인접한 문장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. 이 정의에 맞게 새로운 도큐먼트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런 도큐먼트를 가지고 기존의 바트 같은 서머라이제이션 모듈을 사용하면 좋은 서머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접근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 도큐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수행하는 이 태스크를
Discourse Labeling Task라고도 합니다.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방법론들은 레이블이 충분하다는 그 전제가 있어야 잘 동작을 합니다. 근데 레이블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론들을 거의 사용할 수 없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unsupervised 방법이 등장을 했는데 각 그 요약 유형에 따라서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. 첫 번째 추출 요약에 있어서의 한계점은 이 각 다이알로그를 구성하는 어터런스 내에 있는 단어가 수가 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다이알로그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그 핵심 문장을 좀 선택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었고요. 생성 요약의 경우에는 입력으로 들어가는 다이알로그와 생성된 타겟 서머리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 본 논문에서의 좀 핵심적인 인투이션은 그 서머라이제이션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부터 좀 왔는데요. 그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생성한 요약문의 성능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요약문을 가지고 뭐 information retrieval 아니면 reading comprehension 같은 다른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 그 evaluation 방법에서 영감을 받아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. 뛰어난 서머리는 오리지널 다이알로그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즉, 이 서머리를 사용해서 어떠한 억실러리 태스크를 수행하나 그 오리지널 다이알로그를 사용해서 억실러리 태스크를 수행하나 동일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가정입니다.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억실러리 태스크로 이 다이알로그 제너레이션 뭐 아니면 다이알로그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식의 태스크를 설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. 이 랩섬이란 방법론을 제안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알로그 서머라이제이션을 하는데 unsupervised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요. 앞서 말씀드린 메인 아이디어처럼 이 뛰어난 서머리가 오리지널 다이알로그를 대체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설계를 합니다. 그리고 이 제안한 방법론은 추출 요약과 생성 요약 모두 적용할 수 있고요. 다른 이제 unsupervised approach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했을 때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. 억실러리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정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n번째 어터런스를 생성하거나 분류하는 태스크를 설정을 합니다. 이것은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 제가 그림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왼쪽 그림이 조금 직관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. 우리가 총 1번부터 9번까지의 어터런스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. 이 원래 다이알로그는 1번부터 8번까지의 어터런스로 설정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9번째 어터런스는 이렇게 따로 빼놨다고 가정을 하고요. 아까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가 이 다이알로그와 서머리가 다른 억실러리 태스크에 대해서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번에서 8번 어터런스 원문과 그 다음에 뭐 어떤 방식으로 생성된 이 1번에서 8번 다이알로그에 대한 서머리가 제너레이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n번째, 그러니까 앞서 예시에 따르면 이 9번째 어터런스를 동일하게 생성하는지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이 다이알로그가 들어왔을 때 9번째 어터런스를 제너레이트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서머리에 대해서도 제너레이트를 해서 이게 실제 9번째 어터런스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동일한 그 이퀴벌런트한 인포메이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차이도 줄임으로써
최적화, 전체적인 구조를 최적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좀 모델 친화적인 그림인데요. 좀 흐름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n번째 어터런스는 따로 빼놓고 n-1개의 어터런스를 다이알로그 원문으로 설정을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서머리 제너레이션 모듈을 통해서 어떤 적절한 서머리를 생성하거나 추출하는 것이 목적인데요. 이게 제목에서 이제 나왔듯이 unsupervised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레이블이 없습니다.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직접적으로 최적화할 수 없고, 이 아래에 우리가 따로 정의한 이 억실러리 태스크를 최적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괜찮은 서머리가 나오도록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. 그래서 이 아래 억실러리 태스크 같은 경우에서 왼쪽 경우가 TG, 이거는 이제 n번째 어터런스를 제너레이트 하는 태스크고요. 이 TC라는 태스크는 그 몇 가지 후보가 주어졌을 때 n번째 어터런스를 예측할 수 있는 태스크입니다.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TG, 그러니까 n번째 어터런스를 제너레이트하는 억실러리 태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태스크의 목적은 우리가 미리 빼둔 n번째 어터런스와 최대한 유사한 어터런스를 제너레이트하는 거고요. 구조는 간단합니다. 이게 좀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인코더,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바이디렉셔널 LSTM 코더와 그 다음에 유니디렉셔널 LSTM 디코더를 사용한 방법입니다. 굳이 LSTM을 사용한 이유는 이전 연구들과 공평한 비교를 위해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다이알로그는 사실 여러 개의 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다이알로그를 그러니까 다이알로그 내에 있는 어터런스를 모두 컨캐티네이트를 하여서 이제 도큐먼트로 취급을 한다라고 말합니다. 그래서 이 다이알로그를 바이디렉셔널 LSTM 통해서 인코딩을 하면은 이제 포워드와 백워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들 아는 일반적인 이 롱 어텐션을 사용해서 디코딩까지 수행하면 결과적으로 이 인코더 디코더는 그 n번째 어터런스를 제너레이트 하게 될 것입니다. 그게 이제 원문이 들어갔을 때 그 어터런스를 제너레이트 하는 흐름이고요. 원문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이 서머리도 동일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인코딩하고 얘를 이제 디코딩해서 이 서머리를 인풋으로 받은 모델도 n번째 어터런스를 제너레이트하게 설계를 합니다. 그러면 지금 이 로스를 보시면 다이알로그와 서머리에 대해서 각각 이 제너레이트 로스는 실제 n번째 실제 그 다음 어터런스가 등장할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각각 로스가 설계가 됩니다. 그리고 두 모델이, 그러니까 이 두 레프레젠테이션이 좀 시멘틱하게 좀 유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분포 간의 KL 다이버전스를 줄이는 로스까지 포함을 해서 이 TG 태스크에 대한 로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. 다음으로는 TC, 그러니까 몇 가지 어터런스 후보가 주어졌을 때 올바른 n번째 어터런스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태스크의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K의 캔디데이트이 주어졌을 때 올바르게 클래시파이 하는 거고요. 인코더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TG와 동일하게 바이디렉셔널 LSTM을 사용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인코딩 후의 과정이 조금 말로 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. 보시면 인풋으로
그 다이알로그나 서머리가 각각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. 이거는 앞선 TG 태스크와도 동일한 형태이죠. 그런데 K의 캔디데이트 어터런스가 필요합니다. 우리가 따로 빼놓은 그 캔디데이트, 그러니까 따로 빼놓은 n번째 어터런스는 실제 트루 레이블로 볼 수 있겠고, 나머지 이 네거티브 샘플은 그 이 다이알로그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좀 샘플링을 해서 구성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어터런스들 각각을 이 바이 LSTM으로 인코딩을 하면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이 각각 나오게 될 텐데, 여기에다가 다이알로그 또는 서머리를 인코딩한 벡터를 함께 각각 컨캐트네이트를 해서 하나의 클래시파이어를 통과시킵니다. 그러면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클래시파이어를 통과했을 때 얘가 올바른 n번째 어터런스인지를 바이너리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로스를 보시면 올바르게 예측하는 그 예측한지에 따른 크로스 엔트로피와 그 다음에 이런 TG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분포, 다이알로그를 인풋으로 받은 분포와 서머리를 인풋으로 받은 분포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KL 다이버전스로 구성되어서 TC에 대한 로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그 중에서도 익스트랙티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출 요약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그 신경망 기반 추출 요약 중에 좀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인 서머러너와 유사한 방법입니다. 이 서머러너 그림이 이제 다음과 같이 아래와 같이 생겼는데, 이 센텐스를 일단 인베딩하고 워드 레벨로 또 인베딩하고 센텐스 레벨로 인베딩해서 각 센텐스별로 이제 바이너리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겁니다. 그래서 1로 선택된 문장은 추출 요약으로, 추출 요약 문으로 선택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도큐먼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정보를 또 함께 활용을 합니다. 이 서머러너라는 논문에서는. 그래서 본 논문에서도 이 도큐먼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는데, 그냥 전체 어터런스의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에버리지 풀링을 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.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각 어터런스마다 1, 0, 1 뭐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하게 예측을 하는데, 우리는 이것에 대한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억실러리 태스크, 이 아래에 있는 이 두 가지 태스크에 의해서 이 제너레이션 모델이, 그러니까 서머리를 만드는 이 모델이 파라미터가 최적화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그래서 추출 요약에 대한 로스는 이 TG와 TC 로스를 합친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생성 요약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생성 요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를 차용을 합니다. 이 다이알로그 원문이 인코더에 의해서 인코딩이 되고,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 다음 적절한 서머리에 대한 디코딩을 수행하는 과정이죠. 그런데 이제 그 익스트랙티브 서머리와 좀 다르게 그 생성 요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디코딩 과정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토큰을 생성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보캐뷸러리 분포에서 등장할 확률이 가장 높은 그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. 그것이 이제 보통 이 분포의 로직 분포의 소프트맥스를 거친 다음에 아그맥스를 사용해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단어를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.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그 선택된 단어와 실제 레이블 간의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그맥스만을 사용하지 않고요. 역시 이 아래에 있는 억실러리 태스크를 사용해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, 여기 아래에서 계산한 로스가
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려면 이제 이 전체 과정이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그 전제가 필요합니다. 그런데 이 아그맥스라는 연산은 미분이 불가능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 ST 건블 에스티메이터라는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. 코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. 이게 뭐 혹시 이게 좀 소프트맥스의 템퍼러처를 적용한 형태와 유사해서 무슨 차이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건블 소프트맥스 자체가 이 논문의 좀 메인스트림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따르면 이 건블 디스트리뷰션은 좀 다양한 디스트리뷰션에서 그 다양한 디스트리뷰션 샘플에서 맥시멈 혹은 미니멈의 분포를 모델링할 때 사용되는 분포다라고 언급을 하고요. 좀 딥러닝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면 아그맥스를 취하는 것 대신 그 분포로부터 샘플링하고 싶으면 그리고 이 샘플링 과정이 좀 미분이 되는 것을 원한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식이 그 아그맥스 연산을 좀 미분 가능한 형태로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이 논문에서는 이 템퍼러처는 0.5 정도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앱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에서는 추가적인 로스를 더 사용을 하는데요. 이 페이크 서머리와 랭지 모델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추가를 합니다. 먼저 페이크 서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디코더가 어떠한 레이블에 대한 그 가이드 없이 그 생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냥 실험을 하면은 수렴 자체가 좀 힘들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추출 요약문을 좀 페이크 서머리로 사용하고 생성할 때 이 추출 요약문의 그 각 단어를 티처 포싱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. 한 가지 제가 논문에서 좀 파악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이 추출 요약이 좀 기존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추출 요약 레이블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앞선 이 모델을 통해서 추출된 그 결과물을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랭귀지 모델링 로스를 살펴보자면 레이블이 없이 생성된 이 서머리는 좀 아무래도 그 가독성이나 플루언시에 대해서 어떤 이거 두 개를 보장하는 장치가 또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 다이알로그 어터런스를 가지고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이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떤 로스를 사용하냐면 그 T번째 단어가 등장할 하는 분포와 그 다음에 이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에서 나온 분포 간의 차이를 줄이는 이 로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앱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에 대한 토탈 로스는 기본적인 이 두 개의 억실러리 태스크에 대한 로스와 페이크 서머리에 대한 로스 그리고 랭귀지 모델링 로스 두 개까지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실험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총 두 가지의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. 첫 번째 데이터셋은 영어로 구성된 미팅 데이터셋이고요. 100시간의 그 리코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. 상대적으로 그 퀄리티가 좋고 그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. 트랜스크립션 기본이고 다이얼로그 액츠와 토픽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그 추출 요약 레이블과 생성 요약 레이블이 모두 존재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저스티스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중국어 데이터셋입니다. 그래서 뭐 3만 개의 좀 케이스, 그러니까 이 소송 케이스를 다룬 데이터셋이고 이것 역시 마지막에 판사가 이 판결에 대해서 요약한 것을 좀 그 요약문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 논문에서도 이 저스티스 데이터셋이라는
것에 대해서 그 논문 사이테이션을 하지 않았고 인터넷에서도 좀 찾기 힘들어서 이거는 좀 나중에 좀 찾게 되면 저도 추가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량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, 이 오라클 서머리라는 것은 그 어터런스를 좀 그리디하게 탐색을 해서 루지 스코어를 최대화하는 그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좋은 조합을 좀 어거지로 찾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모델로서 이제 달성할 수 있는 성능의 어퍼 바운드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리드라는 방법은 첫 n개의 문장을 순서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리드 3는 전체 다이알로그에서 첫 3개의 문장을 추출했을 때 이 3개를 요약문으로 활용하는 것이겠죠.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,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성능이 이렇게 리포팅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텍스트 랭크는 이제 많이들 아시고 자료도 많으니까 제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, 나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, 센트로이드는 단어 인베딩을 활용해서 그 단어 인베딩의 센트로이드를 구해서 핵심 문장을 추출하는 방법, 그리고 팩섬은 약간 텍스트 랭크의 확장판이라고도 볼 수 있고, 그 두 문장 간의 센트럴리티를 높이는 그 관계 자체를 이제 반영하는 그래프를 구축한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다음에 앱스트랙티브 방법론도 좀 살펴보자면, 이 2G 셔프라는 방법은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기반의 생성 요약 방법론이고요. 그 민썸이라는 방법은 각 레프레젠테이션의 민, 평균을 구하고 디코딩할 때 이 민 값을 함께 사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론입니다. 그리고 이 SEQ3는 서머리를 만드는데 하나의 오토인코더를 사용하고, 그리고 이거를 복원하는데 또 다른 오토인코더를 사용하는, 좀 오토인코더를 몇 개를 사용해서 성능을 높이는 방법론입니다. 그래서 이런 비교 방법론에 비해서 제안하는 이 랩섬이 정량평가에서 모두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휴먼 이밸류에이션도 수행을 했는데요. 평가 기준은 생성된 요약문, 생성 또는 추출된 요약문이 실제 요약문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, 그리고 그 요약문이 좀 플루언트한지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각 데이터셋마다 100개의 샘플을 선정하고 6명의 대학원생이 좀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컨시스턴시라는 거는 좀 그 평가에 대한 릴라이어빌리티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이 역시 제안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몇 가지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. 두 개를 제가 좀 대표적으로 가져왔는데, 먼저 왼쪽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보면 그 TG와 TC 두 개의 옥실러리 태스크를 사용했었죠, 이 논문에서. 그래서 각 옥실러리 태스크의 영향력을 측정한 그 실험입니다. 그래서 옅은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원래, 그러니까 그 전체 최종 성능이고, 이제 여기서 하나씩 뺐을 때 성능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TG,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옥실러리 태스크의 영향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. 그 다음 오른쪽을 보시면 그 abstractive 서머리 기준으로 그 각각의 로스에 대한 그 서머리 로스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수행한 결과입니다. 그래서 좀 가장 먼저 봐야 할 점은, 이 페이크 서머리 로스를 추가하지 않으면 수렴 자체가 불가능해서 성능 리포팅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. 그 다음에 옥실러리 태스크를 수행할 때 이런 그 서머리 태스크, 그러니까 n번째 어터런스를 생성할 때, 생성 또는 추출할 때 다이알로그만 사용하고 서머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성능 하락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이 LM 로스가 있는데, LM 로스가 이제 루지 2 스코어에서 성능 하락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 LM 로스는 바이그램을 통한 평가를 할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.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고민한 내용을 논문에 포함을 시켰는데요. TG, 그러니까 억실러리 태스크 중에서 n번째 어터런스를 생성하는 이 TG 태스크에서 n번째 어터런스를 어떤 걸 선정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. 이게 그냥 무턱대고 생성하면은 조금 위험한 게, 그 데이터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뭐 회의 같은 걸 하면 마지막 발언은 뭐 미팅이 끝났습니다, 뭐 수고하셨습니다, 뭐 이런 의미 없는 발언들이 많이 등장하겠죠. 그래서 이런 거를 n번째 어터런스로 생성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비교를 했는데, 첫 번째 이 랜덤 어터런스 초이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, 대화 내에서 등장하는 어터런스를 랜덤하게 고릅니다. 그리고 이 랜덤하게 선택된 이 어터런스를 n번째 어터런스라고 정의를 하고, 그 전까지 대화를 오리지널 다이알로그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그 다음에 라스트라는 방법은 단순하게 대화의 가장 마지막 어터런스를 선택하는 거겠죠. 제가 말씀드린 이 앞에 있는 이 우려되는 이 상황을 마주칠 확률이 가장 높겠죠. 그 다음에 이 섹션 어터런스 초이스 방법은 대화를 좀 몇 개의 섹션으로 분할한 다음에 각 섹션의 마지막 어터런스를 선택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섹션은 좀 이런 몇 가지 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섹션이 최소 8개 어터런스를 포함해야 한다라든지, 뭐 각 어터런스에 몇 개의 좀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든지, 이런 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했을 때 라스트가 가장 낮았고, 랜덤, 섹션 순으로 성능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본 논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